지난해 9위 SK 와이번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9위에 그친 SK의 패인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두 번째, 민경삼 사장, 유승규 단장, 김원영 감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안을 물어봤습니다. SK의 내년 시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K의 FA 전략, 가장 시급한 포지션이었던 유격수 라인, 이 트레이드 가능성, 트레이드 여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바라본다. SK의 지난해는 그냥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이제 9위에 그쳤는데 총체적 난국. 방망이는 2019년부터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 점수 뽑고 마운드가 지켜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난해는 방망이 기세마저 꺾이고 마운드까지 무너지니까 속절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김광현 선수 미국으로 떠나고 앙헬 산체스 선수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로 떠나고 이 두 선수 원투펀치가 해외 진출을 해버렸죠.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니킹엄 선수 외국인 투수죠. 오자마자 들어누웠다. 핀토 선수는 너무 부진했다. 나갈 때마다 팀 입장에서는 거의 마이너스다. 이득이 거의 없다. 대체로 데려왔던 이 외국인 타자 화이트 선수도 오자마자 사고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엔트리에서 빠진 날이 훨씬 많았다. 부상병동 SK. 팀 타율은 2할 오픈으로 9위. 팀 평균 자책점은 5.57로 꼴찌. 2018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죠. 2019년에 막판까지 정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가 막판에 2위가 됐고 물론 좀 아쉬웠죠. 하지만 2020년에는 그냥 급전직하였다. 이 충격으로 연경혁 감독 경기 중에 쓰러졌죠. 박경환 감독 대행이 팀을 맡아서 꽤 긴 시즌을 보냈는데 올해 SK는 재건이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 재건이다. 사잔단장 감독이 다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빅3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원영 감독을 새 감독으로 앉히고 재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SK는 구술은 있다. 이것을 잘 깨기만 하면 보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SK의 스프링 캠프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제주 강창학 구장으로 갑니다.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제주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에 부산으로 올라와서 롯데자이언츠, 또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연습 경기 일정을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원영 감독이 지난달에 12월이었죠. 2020년 12월에 강창학 구장을 갔다 왔다 그럽니다. 답사 차원이었는데 그라운드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인조 잔디가 기본인데 내야는 이제 고춧돈처럼 좀 땅으로 그저 흙으로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데 돌도 많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보수를 좀 부탁을 했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도 제주도보다 강하나 문학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건이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날씨가 너무 춥다. 강화 같은 경우 에어돔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좀 따뜻하게 할 것 이렇게 좀 고민까지도 했는데 쉽지가 않았고 야구장이 이제 제주 강창학 구장은 하나인데 그래도 실내 연습장도 있다고 그래요. 서브 그라운드도 있고 또 실내 피칭장도 있고 실외의 피칭장, 연습 피칭장도 4명이 한꺼번에 던질 수도 있고 또 옆에 이제 주 경기장도 있어서 훈련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고 2월에 물론 제주도 좀 춥습니다. 2월에도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훨씬 따뜻하죠. 바람만 조금만 덜 불면 훈련에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SK의 2021년 키는 외국인 투수 2명이 되겠죠. 또 외국인 투수 2명이 어떤 활약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하고 또 오선발은 누가 될까 좀 궁금한데 어차피 외국인 투수는 와봐야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잘한다.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이래서 데려왔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만 와봐서 뚜껑을 딱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죠. 니킹엄 선수, 핀토 선수. 지난해 이렇게 폭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예상하고 데려올지도 않죠. 당연히 잘할 거라고 데려왔고. 새로 온 르위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구하고 안정력이 좀 돋보인다 그러고 또 폰트 선수는 구위가 좋은 파이어볼로면서도 그래도 제구가 좀 있다 그래요. 김원영 감독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핀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간 선수니까 좀 그러고 또 핀토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못했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핀토가 나와서 던지면 너무 제구가 안 돼서 실패를 받지 않느냐. 김원영 감독이 그러면서 이 핀토 선수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발은 팔꿈치 뼈 조각 수술을 했죠. 문성원 선수인데 지난해 문성원 선수가 이제 6승 8패지만은 145와 3분의 2이닝을 던졌습니다. 3.65 평균 자책점
제 몫을 했죠. 잘 던졌죠. 문성원 선수 지금 벌써 뭐 단계별 피칭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인터벌 스로잉 프로그램. 김원영 감독은 뭐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뭐 느긋하게 뭐 그냥 마음을 느긋하게 해라. 이 차원이 아니고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잘못하면 4월, 5월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4월에 왔는데도 안 좋으면 그냥 6월, 7월까지 안 되면 진짜 큰일 아니냐. 왜? 그래도 국내 에이스지 않습니까? 보름이나 한 달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SK 트레이닝 파트에서 얘기는 현재 굉장히 뭐 순조롭다 그래요. 재활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고 올 4월이면 충분히 들어와서 실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팔꿈치 뼈 조각 수술은 중한 수술은 아니죠. 예, 중한 수술은 아닌데 그리고 이 수술을 받게 되면 투수들이 느끼는 편안함은 참 대단하다 그래요. 이게 통증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구속이 조금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팔꿈치 뼈 조각 수술도 일반적으로 좀 예후가 상당히 좋은 수술이지만 그래도 코칭 스텝에서 투구수 관리를 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스프링 캠프를 예전처럼 미국 플로리다 같이 좀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래도 플로리다에 비하면 제주가 춥죠. 당연하죠. 몸 만드는 데는 선수가 몸 만드는 데는 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김원영 감독이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 그럽니다. 4선발은 뭐 13승 11패 4.81을 기록한 박종훈 선수가 될 건데 박종훈 선수가 3선발이 될 수도 있고 뭐 문성원 선수가 4선발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두 선수는 선발에 일단 딱 진입을 했다 그러죠. 5선발은 그렇다면 공개 경쟁이죠. 웬만한 팀 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죠. 이건욱, 정수민, 김정빈, 오원석, 지난해 신인이죠. 이렇게 4명의 선수가 5선발 경쟁을 한다 그럽니다. 누구라고 딱히 뭐 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사실 정할 수도 없고 이건욱 선수가 5선발로 역할을 좀 많이 했죠. 많이 던졌지만 좀 성적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임팩트는 오히려 정수민 선수가 조금 막판에 좀 대단했고 이 4명의 선수가 캠프, 시범 경기 괜히 공개 경쟁합니다. 또 경기에서 또 실전에서 또 코칭 스텝 앞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직이 결정이 되고 5선발이 되고 나머지 선수는 뭐 자연적으로 불펜으로 돌게 되겠죠. 마무리는 누군가? 일단 마무리는 서진용 선수입니다. 하재훈 선수가 어깨 부상에서 지금 완벽하게 낫지를 못했어요. 길게 봐서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6월 정도까지 몸을 좀 확실히 만드는 것이 목표라 그러는데 김원영 감독이 시간적인 것은 충분하다. 그전에도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일단 마무리는 그래도 정해놓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서진용으로. 마무리는 캠프 전에 이미 정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야지 선수도 몸과 마음을 좀 준비를 하고 마무리가 좀 특별한 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이제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SK 와이번스가 이번 겨울에 최주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외부 FA로. 참 오랜만에 SK가 외부 FA를 영입을 했습니다. 중심 타선이 좀 약했어요. SK가. 최정 로맥 선수 뒤를 받쳐줄 선수가 없고 한동민 선수 5번에서는 결과물이 조금 좋지 않고 그런 고민을 김은영 감독도 했다고 그럽니다. 최주환 선수 영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이유고 최주환 선수의 합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죠. 로맥 선수는 지난해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죠. 타격 폼을 수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경질도 생각을 했는데 찬스에서도 꽤 좋았고 그래서 막판에 재계약으로 돌아섰죠. 동기부여가 다시 됐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는 최정 선수는 그나마 몇 안 되는 SK 타선에서 몇 안 되는 변수가 아닌 상수인 선수고 이재원 선수는 좀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FA 전략 그리고 유격수 트레이드 가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SK 최주환 선수 외에도 오재일, 최용우 선수의 관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빅3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지금도 최주환 선수의 합류로 든든하다. 최주환이 오니까 좋다. 욕심을 내자면 오재일과 최용우 둘 중 한 명만 더 왔더라면 타선의 무게는 달라졌을 것이다. 프론트와도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 FA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K 관계자 얘기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있었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하지만 마음 정도였다. 현실적으로 FA 둘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고 냉정하게 말하면 돈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재일 선수는 아무래도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몸값 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이게 뭐 서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용우 선수의 경우는 연봉이 15억 원이죠. 보상 등급, 비등급. 보상금으로 내준다고 하면 30억 원을 딱 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데
역시 좀 쉽지 않았고 생각은 있었고 고민도 했었고 타진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유격수 트레이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SK 관계자 얘기입니다. 최근에 유격수 포지션에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정확하게 코멘트대로 하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유격수 자원보다는 나은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마땅한 선수가 매우 부족하고 거의 없다. 이만한 선수 내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의 분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성현 선수가 FA 계약을 했죠. 2+1년에 최대 11억 원. 지난해 전역을 해서 자주 나왔던 이제 박성환 선수, 유격수 자원이죠. 박성환 선수 수비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타격이 조금 좀 아쉬웠죠. 일단 김성현 선수가 유격수 대신 이루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제 방망이도 조금 좀 매서워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격수 수비가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좀 야단도 좀 많이 맞기도 맞았는데 그래서 SK는 2021년에는 몇 일을 할 것인가? SK 구단이 매년 이제 선수들의 WAR,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 이 WAR과 그리고 에이징 커브를 감안을 한 통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 예상을 수년간 좀 한다고 그래요. 새 외국인 선수, 새로 오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치를 적용을 하고, 지난해 SK 구단이요, 1위 팀을 예상을 했대요. 개막전에. 근데 NC 다이노스를 꼽았다 그럽니다. 저 그게 좀 놀랐습니다. 일단 NC가 굉장히 강팀이다 의견도 있었죠. 저는 초반에는 5, 6위 하다가 그리고 개막 직전에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했는데 감히 뭐 여러 전문가들이 꼽았던 그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이 투톱이라는 의견 저도 그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NC 다이노스가 진짜 뭐 굉장히 강팀이지만 이 두 팀도 넘어설까 이런 의견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SK는 딱 예상으로 통계치로 뽑아냈어요. 매우 날카로운데 그래서 이제 SK가 지난해 자체 분석으로 지난해 예상 성적은 5위였죠. 중은 재무리를 깎지 못했군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인데 그냥 외국인 선수가 평균치 이하로 그냥 해버렸으니까요. 그냥 확 무너졌죠. 앞서 설명을 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그죠? 닉 키머 그리고 핀토 선수 이 부분이 컸죠. 올해는 그래서 SK가 구단 내부적으로 좀 빨리 예측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1위는 여전히 NC였고 이 나승범 선수의 잔류를 일단 예상을 하고 한 것이고 만약에 메이저리그로 간다고 해도 NC가 높은 선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상위 팀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력 누수가 없다 그러면 LG 트윈스를 꼽을 수 있겠죠. 그래도 NC의 전력이 매우 강하다고 SK 구단은 좀 내부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중위권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럽니다. 차츰 이렇게 촘촘하게 SK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전력만 놓고 보면 중위권 성적으로 분류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최약체는 이제 뭐 한 팀을 꼽았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 팀인데 SK의 분석에서 눈에 띄는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좀 삼성이던데 5위 안으로. 두산은 지난해보다 살짝 다운됐지만 중상위권으로 또 전망이 그래도 되고 이렇게 뭐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물론 이제 3명 남은 선수는 잔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야구부장의 SK 예상 순위 이거 하나만 하는 순위입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설마? 그래도 5, 6위 예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